부동산 개발 과정은 크게 개발 사업 탐색 단계, 개발 사업 초기 단계, 시행 분양 단계, 마지막으로 입주, 오픈, 관리, 정산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 사업 탐색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 사업 탐색 단계. 개발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개발 탐색 단계에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업지의 입지 조건, 거시경기, 상품 가치, 사업 수지, 사업 특성 등이 주 분석 대상이 된다. 개발 사업 탐색 단계에서는 사업 구상 단계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게 된다. 1. 사업 구상 단계. 부동산 개발은 무엇을 개발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의 단계로부터 출발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특정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로,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테마 쇼핑센터, 콘도미니엄 등과 같은 것도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공적인 부동산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간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는 아이디어 구현에 적합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디벨로퍼는 호텔, 오피스, 테마 쇼핑센터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에 적합한 규모를 생각하여야 하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건설 방식, 마케팅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일단 아이디어가 정리되고 구체화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개발 활용에 대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진행된다. 여기서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종합적으로 수행된다.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하여 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살펴본다. 이는 개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해보기 위함이다. 비용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주된 비용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마케팅 비용, 금융 비용 등의 부대 비용 및 개발에 따른 적정 이윤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계략적인 수지 계산과 함께 이 개발성 과물이 시장에서 얼마의 매각 또는 분양될 수 있을 것인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개발에 의한 사업 수지를 계산할 때는 최소한 투입된 비용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 하겠지만,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 가치가 투입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데에는 비용 접근법, 소득 접근법, 시장 접근법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개발 사업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와 같은 시장 가치를 사용하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 가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과 총 비용을 비교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중단한다. 3. 리스크의 종류. 시장조사 오류와 사업 구상 판단의 실수, 지역의 발전 흐름, 교통 변화에 따른 입지의 변화 발생, 사업 주체의 사업 수행 능력,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추진 능력, 과대평가, 공공과 주민의 민원 등 외부 시각 과소평가, 경기 흐름의 변화, 소비자 선호의 변화, 정책이나 규제, 세제 등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토지 확보의 난이도, 예상 오류로 인한 사업 지연 사유지, 국공유지, 공동사업자, 지분 출자자와의 관계 악화 등,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외부 자금 차입의 어려움 등이 있다. 개발 사업 초기 단계. 개발의 2단계라 할 수 있으며 사업 부지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의 단계, 인허가 단계, 금융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는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착수에 돌입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 계약한 후 인허가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자금이 투입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 즉,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개발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분양 계획 등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 계획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를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신탁사를 활용할 것인지 등의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도 정한다. 개발 계획의 수립 시에는 개발 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등 건축에 관한 기본 계획도 수립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설계회사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건축 계획이 나오도록 한다. 부동산 개발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부문이 자금 조달 계획이다. 자체 자금의 여유가 많을 때는 물론 차입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 사업은 투입 자금의 규모가 커서 디벨로퍼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 전체를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며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개입된다. 1. 사업 부지 확보 단계. 예비적 분석에서 계획하는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지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는 어떠한지, 개발 사업에 부합되는지, 인허가는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또한 그 부지의 규모나 형상, 지세 등과 같은 물리적 상황 외에도 교통 접근성의 여건은 어떤지, 진입로는 확보되었는지, 상하수도나 전기가스 등의 유틸리티는 어떤지, 학교나 마트 등의 주변의 공공편익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적절한 사업 부지가 선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협상을 한다. 구체적인 전체 자금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지의 배타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계약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매수 확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예약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옵션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나도 토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지급한 돈을 떼일 수도 있다. 이 타당성 분석의 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욱 상세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어느 정도 깊이의 타당성 분석이냐 하는 정도에 대하여는 개발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의 목적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적 분석은 해당 부지에 대한 법률적 규제로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를 개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물리적 분석이란 지형이나 지질 등의 공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 있는지와 같은 것을 살펴 공사 진행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분석이란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수익,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하여 사업 수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타당성 분석 결과 개발 사업이 채택되느냐 또는 기각되느냐의 여부는 디벨로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와 그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사업 진행 또는 사업 포기 결정이 정해질 수 있다. 즉, 디벨로퍼마다 저마다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에 사업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과 비교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3. 인허가 단계. 부동산 개발은 적법한 건축물을 짓는 행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는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검토된 물리적 개발에 대해 디벨로퍼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개발 허가를 받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은 개발 규모나 개발 방식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과 단계의 차이가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는 정해진 법률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의 시각에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디벨로퍼와 인허가 기관이 서로 상충된 견해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설계사와 엔지니어링 또는 각종 영향평가 기관이 역할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민원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허가권자는 디벨로퍼에게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성만을 보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4. 금융 단계. 부동산 개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타당성 분석과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개발 사업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받아 소요자금을 충당하는 사업이 개발사업이다. 자금 조달을 받아야 할 대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대출이며 다른 하나는 개발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대출이다. 건축대출은 개발사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받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완성되어 저당대출을 받게 되면 모두 상환된다. 이때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금융기관들은 그 나름대로 사업에 관한 분석과 담보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5. 리스크 종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전체 부지 확보의 실패 또는 지연, 개발 계획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 개발 인허가의 지연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심해 등의 지연, 인허가의 과도한 제약 조건 부여 진입로, 추가 확보 등, 사업 규모의 축소 개발 층수 하향 조정, 시설물 배치 심해 기준 강화 등,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외부 자금 차입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시행 분양 단계, 입주 오픈 관리 정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